결산서 이번에 이제 결산서 작성 한번 들어가는 거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산이죠. 두 번째 산. 아까 예산을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결산을 봐야 돼요.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뚜뚜뚜뚜뚜 이렇게 걸어오고 있죠.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세 가지 산 중에 예산이 제일 어렵죠? 예산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도 결산이 좀 쉬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매달 다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다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근데 예산은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좀 어렵죠. 자, 결산은요, 거래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산 보고 작성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이제 우리가 12번 재무제표를 하지만 마지막 한 번은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죠. 그죠? 결산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실수하는 것이 잘 안 쓰는 통장의 이자 수입을 누락시키시는 분이 많아요. 걔는 고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산할 때 저기 웃으시는 분은 나도 그랬어 이건가요? 저도 옛날에 한번 퇴직연금 있잖아요. 걔를 나는 분명히 요청을 했거든요. 퇴직연금은 자격증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퇴직연금을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분명히 나 줬거든? 근데 나는 분명 이자 수입이 100원이라고 하고 썼단 말이야. 근데 다음에 날인가 왔는데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격증명이랑 원천징수 영수증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확인하세요. 자, 결산은요, 관리 주체가 하는데, 이건 언제 한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 그럼 몇 월 며칠이죠? 2월 28일. 2월 29일인 날은 2월 29일까지 하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 보통 언제 하죠? 2월달 대표회의 때 하죠. 그죠? 네. 결산 승인은요, 결산 승인 나면은 그때 바로 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 결산할 때는요, 그러면 예산할 때 아까 뭐를 넣었어요, 우리? 뭐를 넣었어요? 사업? 네. 계획서 넣었죠? 아, 그러면은 결산할 땐 뭘 넣어야 될까요? 사업 보고서를 넣어야 되겠죠? 걔네가 세트예요. 사업 보고서와 결산이 세트입니다. 세트. 우리 아주 세트 이런 거 아시죠? 세트예요.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이나 예산이나 회계는 모두 다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게 회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계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하게 되죠. 자, 우리 읽어볼게요. 자, 결산. 자, 재무제표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결산서에는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하고 결손금 처리계산서라고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수익이 났을 때 처리하는 거, 결손금은 결손이 났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공동주택에서 결손 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비용만큼 부과하는데 왜 결손이 나냐고요. 저한테 물어봐요, 어느 분이. 선생님, 우리는 결손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란 말이야. 결손을 내지 가야지. 그죠? 근데 결손을 내는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 잡지출을 많이 집행해서 그래요. 응? 근데 잡지출은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예산에 맞춰야 되잖아요. 예산에. 그죠? 그리고 사실은 거의 잡손실이 날 수가 없는데 아파트들에서 엄청나게 큰 금액을 잡손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잡손실이 나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 기업에선 잡손실 날 수 있죠. 손실 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산서에는요,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까지 추가해달래요? 자산실사 후 집기, 공기구 비품 대장 및 저장품 대장, 전기, 요금, 종합, 단일 계약, 1년에 1회 계약, 대표회의, 보고, 승인, 이렇게 들어가랍니다. 그죠? 그러면, 자산실사는 누가 한다? 소장이. 근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대장이랑 뭐랑 맞춰야 된다? 회계랑. 자, 그러면 전기요금은 1년에 1회 대표회의 승인받죠? 그죠? 아세요? 그거 누가 해요? 과장님이 하죠? 그거 어디 있을까요? XP, LP 있어요, 여러분. 예.
알려주세요. 못 찾으시면, 모르시면. 한전에다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 XPRP에도 나와요. 근데 단가가 중간에 변경되면 안 나와요. 그 단가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뭐 있잖아요. 뭐 조견표 있잖아요. 단가가 아니라 조견표. 조견표가 변경되면 그걸로 지금 계산되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전기요금 단가 변경되는 일 거의 없잖아요. 그죠? 조건표 변경되는 일 없죠. 이렇게. 그리고 나는 입주 아파트에 근무한다. 입주 아파트는 6개월에 한 번씩. 왜 6개월에 한 번씩 할까요? 입주 아파트 왜 6개월에 한 번씩 할까요? 얘네는 입주율에 따라서 단일이 좋을지 종합이 좋을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성과표, 재무, 상대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주석이 있는데요. 운영 성과표는 말 그대로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 거고, 재무 상대표는 자산, 무차의 순자산 이거 얘기하죠. 저는 그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재무 상대표, 운영 성과표 이러니까 엄청나게 헷갈려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있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석을 작성의 의무화. 네, 주석 작성의 의무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공동주택에는요, 주석에 이거 써?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명확하게. 근데 집합건물에는 이거는 꼭 써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는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12월 세입세출 결산서를 할 때 9월부터 12월까지 합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공동주택 현대처리 공주법 그쪽 문의해봤더니 그냥 니네 맘대로 하래요. 크게 문제 없대요. 근데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결산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우리 가수금이 있는데요. 가수금 연말에, 월말에, 연말에 꼭 없애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없애라고 그랬죠, 임시 예정을. 근데 여러분, 없앨 수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그냥 둬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회계사님이 지적하는 회계사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회계사님이 고유 권한이니까. 그럼 저는 근데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예수금으로 바꿨다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굳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 회계사님의 뭐 본인의 그거니까. 그리고 여기 미결산을 내년에 연말에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저는 그 내용이 근데 대신에 이 개정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은 해야겠죠.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 도장 찍어서 보관하고요. 예금잔에서 원본하고 같이 하면 되고요. 이익잉여금은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전액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처분한다? 전액.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 남겨야 돼.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남아있어야 될까요? 안 남아있어야 될까요? 안 남아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물어보셨는데 주차 수입, 승강기 수입, 운동시설 되는 걸 충당금으로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일부 되는 게 있어요. 일부. 어떤 걸까요? 운동기기 시설 중에 감가상각 발비용. 그 부분에서는 인정해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가 지금 인정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거 다음에 그만큼 사야 되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난방, 유보금, 전기나 난방이나 수도나 이런 거를 충당금, 유보금, 선수금으로 남겨놓죠. 안 남겨놓으시죠?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부선 우리 난방열사님께서 이거 막 갖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 이후로 수익과 비용, 그 비용만큼만 부과해라. 옛날에는요, 이런 거 있었어요. 난방비가 여름에는 한 뭐 50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1000만 원 걷어놓는 거예요. 그걸 몇 달 걷어놔, 그렇게. 그러다가 겨울에 3억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많으니까 난방 충당금을 썼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안 맞는 게 왜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름에 이사 가고 가을에 이사 오신 분들은 이 사람은 이득 보고 이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비용을 잘못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발견 즉시 처리하셔야 돼요.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재고자산 실사라고 그랬는데 출납 업무랑 관계없는 직원이랑 하래요. 우리 경리분들은 출납 업무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티를 낼까요? 실사할 때 사진을 찍을까요? 네. 만들고요. 그 옆에다 도장 찍으시면 돼요. 자료 만드시고 실사했다 그러면 도장 꽁꽁꽁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요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10년 전, 20년에는 무조건 웬만한 건 다 잡시출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렇게 써요, 안 써요? 쓰면 걸리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잡수입의 사용법 시작. 관리규약에 정했거나 예산안에 편성해서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았거나 모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거예요. 예. 그거를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결산서 보고 샘플. 우리 여러분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고요. 여기 노란 거 친 것만 보여드릴게요. 연차수당과 퇴직충당 일시소요액 있죠? 이거 우리 언제 쓸까요? 뭐 받을 때 쓸까요? 회계감사 받을 때 쓰시잖아요. 그죠? 회계감사 받을 때 여러분 연차 너무 많이 모았어요. 퇴직도 너무 많이 모았어요. 너무 적게 모았어요. 이런 얘기 들으시죠? 자, 그러면 수선 적립금,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역서는요? 언제까지 게시하죠? 3월 31일까지 게시하죠? 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거를 해놔야지만 5년 안에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 직기공리비품 회계비교, 그 다음에 정기 단일과 종합의 비교표. 자, 요거는요, 아까 보여드린, 아까는 예산에 관련된 거였죠? 예산에, 이거는 예산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결산이에요, 결산. 그죠? 결산.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 입주자 기여분과 사용자 기여분 해갖고 수입사업의 공동기여분에서 우선 사용 비용 빼고 나머지 이번 달에 법인세 낼 거 그리고 잉여금 처분한 것까지 표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걔랑 똑같죠? 아까 걔랑 똑같아요, 모양은. 근데 얘는 확정된 아이고 걔는 예상되는 아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거 설명드릴 테니까 졸리신 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뭐에 따라서 처분해야 돼요? 규약에 따라 처분해요. 우리 카페에 제가 이지집합법은 회계 컨설팅 하다 그랬잖아요.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이 저희 이익잉여금 처분 잘 됐는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몰라요. 왜냐하면 당신네 관리규약을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항상 답글을 써요. 당신네 관리규약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처분됐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써야죠, 저는.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랑 단기 구분됐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2021년 거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2022년 6월 28일까지 쓰죠? 자, 차기 2월 이익잉여금 얘는 뭐냐면 차기에 처분되지 않은 관리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걔는 어디로 넘어올까요? 정기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정기 2월 이익잉여금하고 단기 수은이익이라고 있어요. 얘는 단기 수은이익은 언제 걸까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남은 돈이죠? 걔네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처분 안 했으니까 얘 아직 처분 안 한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선생님 그 밑에 이익잉여금 200이라고 있네요. 얘는 뭘까요? 네,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중에 다시 처분하려고 하는 금액이요. 그래서 이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만약에 처분 안 하려면 이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도 돼요. 자, 이익잉여금 200 남았어요. 예비비용금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이 남았죠. 걔는 이입했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에 작년에 처분 이미 했는데 다시 처분하려고 이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분해야 될 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 200이겠죠? 자, 요 아이들 처분하려고 합계가 24505-079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처분해 줄 거예요. 이익잉여금 처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액이라고 써준 거예요. 자, 그건 어떤 걸로만 처분해 줄 거냐면 예비비, 관리비 차감, 장기수선 충당금, 기타 적립금으로 처분해 줄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 기타 적립금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죠? 내가 여기다 왜 써줬을까요? 굳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써준 거예요. 굳이 없는데 비유무 단지 어떤 소장님은 그 단지는 꼭 쓰레기 봉투를 줘요. 여기서 꼭 쓰레기 봉투를 남은 걸로 이익잉여금으로 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우선 지출 비용에다가 관리 규형에다가 해서 우선 지출 비용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 같은 걸로 해서. 그죠? 근데 가능하면 주지 마세요. 거기는 내가 비유무 단지라서 별말을 안 했어. 요무 단지에서는 회계감사에서 또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관리 규약에 있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다 이익잉여금을 아까 제가 우리 공동주택은 다 처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남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 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틀리시는 게 있어요. 관리규약을 일단 안 봐. 그래서 이게 몇 %인지 잘 몰라. 그리고 200 있잖아요. 그 입주자 기업부를 뭘 해야 돼요? 장충으로. 사용자 기업부는 관리비 차감이랑 예비비예요. 그죠? 그거밖에 차감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또 뭘 틀리시냐면 여러분 장충 처분할 때 이자 수입 발생했을 때 바로 처분해요? 안 처분해요? 근데 이거를 이중으로 또 처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그럼 돼요, 안 돼요? 이중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수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그 법인세 비용에서 선납법인세보다 그 선납법인세가 더 많으면 그 중에 이자 수입 있잖아요. 그거는 미수금으로 처리해서 장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장충 거라면, 장충에 대한 이자 수입이 돌아오는 거라면. 네. 그리고 이자 수입에 대한 거는 그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업원으로 넘기는 부분도 있어요. 장충이 아니라면. 예. 자, 요거 이제 이해되세요? 네. 요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름이 어려워요, 이름이. 그죠? 이름이 어려워. 그죠? 근데 내용은 안 어려워, 사실. 그죠? 그냥 이입해서 안 돼. 아, 얘는 차기로 넘기라는 애구나. 얘는 전기에서 넘어온 애구나. 얘는 단기순이익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보는데 한 2분 정도가 제가 아는 분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저기 파란 옷, 하늘색 옷 입으신 분이랑 여기 줄무늬 입으신 분, 2분 제가 아는 분하고 너무 닮았어요. 인사할 뻔했어요, 아까.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하고 제가 아끼는 선생님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래갖고 인사할 뻔했네, 아까. 자, 세입세출 결산서, 이건 샘플이에요. 자,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예산 등록 우리 하는 거 아까 해봤죠? 결산 확인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예산을 넣어야 한다. 자,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거는요, 법인의 설립 목적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우리의 목적은 뭐다? 관리다. 그래서 관리비 차감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자,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영리 내국법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상가가 안 됐다고 그랬죠. 걔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해요. 즉 이거를 우리 곧 쓸 거니까, 우리 곧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세 내지 마.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송금 삽입이라는 거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는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 방법.
여러분 우리 한동안 기후정보통신에서 우리한테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표 치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요즘 쳐요 안 쳐요? 안 치죠? 근데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는 세부적으로는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 손금이란 기업활동 중 자본이나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거래를 통하여 순자산이 감소된 금액이고요. 입금이라는 건 송금의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입금된다 그러면 포함되는 거고 송금은 빠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하면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그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어떤 놈인지는 알겠죠? 뭐 하는 놈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고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다. 요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자 수입의 50. 이자 수입의 100, 기타 수입의 50. 요거를 송금해 준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 요게 그래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용하면 여기 보면 입금 불상입이라고 써있죠. 이자 수입은 안 넣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은 50% 감면해주겠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이게 어떤 게, 이게 여러분들 혹시 그 기후정보통신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회계사님으로 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거 몇 년 내에 써야 된다? 5년 내에 써야 된다.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명세서라고 해갖고 5년 이내분, 5년 경과분에서 금액을 표기를 해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5년 이내에 못 썼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인세 내야 된다. 토해내라. 이 뜻입니다. 자,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는요, 남아있는 돈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거예요. 배당하고, 남은, 산에 유보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요,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인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관리 외 수익과 관리 외 비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으면 당기순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주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기순이익을 남겨놓는 거고, 일반적인 회사는 주주한테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머지 금액이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이라는 거는 이 잡수입의 집행 잔액을 소유주나 입주자 등에게 환원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어떻게 하죠? 장충으로 하거나 관리비 차감하죠? 예비비로 하거나 그게 바로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으로 직접 주진 않지만 어떻게 하죠? 관리비에서 차감해주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원래 관리비는요, 이 관리 잡수입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이 이익잉여금은 누구 걸 것 같아요? 잡수입은 소유자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일 것 같아요? 원래는 소유자일 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 원래는 소유자한테 해서 옛날에 어떻게 했죠? 처분할 때? 관리비의 2%는 예비비, 나머지는 장충으로 보냈죠. 그죠? 옛날에 혹시 근무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입주자와 사용자 기여분을 나누죠? 그런 다음에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는 장충으로, 나머지 분들은 관리비 차감이나 예비비로 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입주민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전세입자리나 이런 분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광고 수입 내가 봐서 돈 들어오는 거고, 주차 수입도 내가 내잖아요. 근데 이걸 왜 장충으로 넣어? 왜 소유자만 가죠? 이랬겠죠? 그래갖고 관리비 차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된 거고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2%, 나머지는 다 장충으로 적립했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건물법이든 공동주택법이든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관리비 차감한다라던가 그런 내용이 없으면 누구 거다? 구분 소유자 거다. 자, 요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말만 어렵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이익잉여금은요, 인식은 관리규약을 하고요, 측정도 관리규약, 근데 표시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방법이 이익잉여금 처분하는데요, 입주자 기여분은 중개기, 설치 임대료, 어린이집 임대료 같은 게 있고, 요거를 입주자가 부담 자문비, 하자 관련 비용이나 장충으로 하고요. 공동기여분에서는 먼저 우선 지출 비용을 씁니다. 우리 검침 수당 같은 거, 우리 검침 비용에서 우리 드리죠?
그런 거 먼저 쓰고 또 재활용 수급이 들이죠? 이런 거를 우선 지출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써 있죠? 관리 규약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집행 잔액이 남죠? 근데 이게 몇 퍼센트 이내에 하래요? 30% 이내에 하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잔액을 관리비 차감으로 서울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는 어떻게 할까요? 관리비 차감한 다음에 예비비 남기죠? 20% 순자산으로 남기죠? 이렇게 처분합니다. 좀 다르죠? 앞에 거랑. 서울이랑 달라서 아까 전에 제가 예비비 적립금 얘기했었죠? 이거예요. 여기서는 예비비를 여기서 쓰고 서울은 예비비 적립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경기도는. 서울은 예비비 적립금으로 남기고 경기도는 그냥 바로 우선 지출 비용에서 예비비 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샘플이죠. 우리는 어떤 걸 따라 해야 돼요? 우리 단지 관리규약. 자, 여러분 요거 결산 이익이익금 처분 기준 한번 해볼게요. 자,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의구심이 가실 거예요. 텃밭 사용료는 왠지 임대료 같잖아요. 그죠? 근데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이랍니다. 이거는 거기서 답변해 준 걸 제가 적은 거예요. 자, 입주자 기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정합실은 뭘까요? 네, 도시가스, 가스. 그 다음에 CD기는 뭘까요? 그럼 CD기는? 은행. CD기를 머리에다 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장소를 우리가 대여하겠죠? 그래서 CD기. 자, 그럼 승강기 고철 시 발생한 거. 승강기 교체는 어떤 비용으로 해요? 장충. 그래서 장충에서 나오는 것도 장충 수입을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카쉐어링. 카쉐어링이 뭐냐면 청주는 없다더라고요. 뭐냐면 차 빌려주는 거예요. 차를 빌려주는데 차도 머리 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주차장 한 대를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 대 빌려주는 비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대부분 어떤 거예요? 임대료죠, 임대료. 우리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임대료죠. 그런데 기타는 공동주택 지원금 수입이나 관리비, 가수금, 피해보상금, 하자보수금, 일단 외부인이 부담한 사용료예요. 자, 공동주택 지원금 수입은 뭐로 쓰죠? 공동주택 지원금 비용으로 쓰죠? 그리고 관리비는요? 관리비 잘못 들어온 건 어떻게 하죠? 돌려주잖아요. 그죠? 피해보상금은 그 피해 보상에 쓰죠? 자, 그러면 하자보수금은요? 하자보수에 쓰잖아요. 자, 외부인이 부담한 사용료는 전기료는 어떻게 하죠? 차감해주죠. 얘네가 수입으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목적이 있죠?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입이 여기 관련되는 이익잉여금에 관련된 수입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것 좀 알려드리는데 관리비 차감을 할 때요. 만약에 급여가 1,920원이고 급여가 원래 3,000원인데 잡지출로 1,180원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총액주의니까 다 부과하라 그랬잖아. 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2월 이익잉여금이 2월에 이익잉여금 18,550원에 장기선 충당금 4,370원 얘는 입주자 기여분이죠. 관리비 차감 적립금 14,175원 얘는 사용자 기여분이죠. 얘를 처분해 주겠다 이거예요. 요걸로 처분하는 거 아니고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차감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급여는 3,000원이 발생해서 재예금 3,000원 나갔고요. 미부가 관리비에서 관리비 차감 적립금 1,180원을 빼줬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셔야지 요 위에처럼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미수관리비가 그만큼 줄었겠죠? 미수가관리비 1,920원에다가 미부가관리비 1,920원으로 처리해 준다. 지금 다 이렇게 처리해 주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선납법인세나 선납주민세 앞에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법인세가 더 많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이 오나 저쪽이 오나 헷갈릴 때 있죠. 그럴 때는 그 금액을 더해서 우리는 차대변이 똔똔이가 돼야지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똔똔이가 안 되면 저장이 안 돼. 그죠? 그럼 얘가 많으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해야 돼? 반대쪽에 해야 되겠죠? 얘가 많으면 이쪽에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의외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쪽에 오는지를. 그죠?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아이고, 돌려서 큰일 났네. 아까 여기 단기순위. 자,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제가 기초만 알려드릴게요. 원래 제가 이건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 본부장님이 이것도 해달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대리님들, 제 과장님들, 팀장님들 힘들겠다 그랬어요.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 연말정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연말정산을 하는데 누구만 연말정산해요? 대만 근로자만 하죠. 그러면 어떤 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근로소득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매달 우리가 돈을 월급을 딱 받아요. 월급을 받은 다음에 소득세를 내요, 안 내요? 네. 소득세를 내는데 정확하게 얼마 다 떼고 막 해서 내요? 아니면은 우리 간이세입표에 따라서 인원하고 금액만 확인해서 내요. 인원과 금액만 확인해서 내죠? 근데 그 다음에 연말정산할 때는 뭐 카드 사용료니 의료비니 뭐 기타 등등만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년간 원천직수 세액이랑 1년간 그러니까 실제로 내야 될 놈이랑 낸 놈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토해내고 이런 거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정산 말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말고 딴 거 있는 사람들은 또 뭐 내죠? 종합소득세 신고하죠? 그죠?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까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임대수입 뭐 이딴 거. 저는 사업하잖아요. 근데 난 옛날에 이렇게 쉬는 날이 좋았다? 연휴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연휴가 되면 왠지 속상해. 어차피 나는 일해야 되는데 아이고 푸시네요. 속상하다 이걸 푸시면 안 되죠. 자, 연말정산에 어떤 분이 이래요. 우리 건강보험료도 환급해주나요? 그러는데 건강보험료 환급해줄까요? 환급해주는데 이때 해주는 건 아니죠. 그죠? 이때는 세금만 환급해줘요. 세금은 뭐랑 뭐가 있을까요? 갑근세랑 중위세. 이름이 갑근세랑 중위세잖아요. 그죠? 다른 애는 뭐예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이에요. 보험. 걔네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소득은요 종합소득하고 분류소득이라고 나누는데 종합소득 중에 우리가 원하는 아까 전에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들어있고요. 분류는 퇴직, 양도, 상여, 증여세 등이 있어요. 분류소득도 받고 싶네요. 그죠? 우리 먼 지방에 내가 모르는 우리 친척이 나한테 땅을 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줘.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매달 원천직수를 내는데요. 원천직수는 누진 개념이에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뛰어요. 근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모르고 우리가 뛰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말한 대로 금액과 공제 가족수만 있어요. 자, 그러면 공제의 종류는 뭐가 있냐? 공제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소득은 내가 받은 거, 받은 그 금액 자체를 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세액은 이미 세액이 딱 나왔는데 그걸 깎아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자,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제는 받을 목의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거고, 공제 요건은 줄여줄 수 있는 요건, 공제 한도는 줄여줄 수 있는 한도, 과세 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대상이 되는 금액이에요. 자,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세요? 네. 저도 고구마 좋아하는데요. 어디가 제일 유명하죠? 어디 고구마가 유명하죠? 해남. 그 노란 고구마 진짜 맛있죠? 여러분 밤고구마가 좋아요? 호박고구마가 좋아요? 저도 호박고구마가 좋아요. 얼굴은 호박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게 좋을 뿐이야. 자, 노란 고구마를 내가 사러봤더니 산지 직송이에요. 그래서 고구마가 딱 나왔어요. 흙이 막 묻어있는 신선해 보이는 고구마를 딱 봤어요. 근데 얘를 저울에다 딱 올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흙이 막 묻어있으면은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몰래 흙도 좀 털고 이렇게 그다음 뿌리도 잔뿌리도 막 꺾었어요. 그러면서 딱 올렸단 말이에요. 그 고구마가 소득이에요. 우리의 소득이에요. 자, 고구마는 소득 총 급여고요. 100g당 1,000원이래요. 이거를 세율이라고 해요. 100g당 1,000원. 이거를 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딱 이제 와, 이따 저녁에 에어프라이어에다 이거를 구워 먹어야겠다. 그래서 딱 가서 딱 줬더니 여기가 10주년이라 사장님이 미쳤대. 그래갖고 고구마를 500g 이상 사면 500원을 할인을 해준대요. 아이고 뭐야. 아이고 100g당 1,000원이라서 내가 10,000원어치 샀는데 500g을 샀더니 500원이 할인이 된대요. 이거는 이미 내 소득이랑 이 고구마 총량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금액 자체에서 깎아주는 거죠. 내가 내야 될 돈에서. 즉 세액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래서 물건 자체와는 상관없이 물건 살 돈에서 차감을 해준 거예요. 자, 공제 요건이 있어요. 근데 고구마를 500g 이상 살 때 그때만 공제를 500원을 해준다 이거예요. 공제 한도는 500원이고 공제 요건은 500g 이상 구매 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소득은 고구마 자체에서 불합수가 이미 나왔어요. 세액이 산출됐어요. 거기서 세액 자체를 깎아주는 거를 세액공제. 소득 자체, 아까 잔뿌리 꺾고 그 흙 털고 그거를 소득공제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볼 건데요. 아까 총급여액 할 때 뭐 빼야 된다 그랬죠? 비과세 빼고 한다 그랬죠? 자, 비과세에서 근로소득공제 이거는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묻다만가? 뭐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게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깎아주는 거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이 여기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제? 소득공제. 그래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인적공제라는 거는 나 150만 원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배우자 있으면은 부녀자 공제 해주죠. 그리고 한부모이면 한부모 공제 해주죠.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있으면 경로 공제 해주고 자녀 있으면 자녀 공제 해주죠. 그런 걸 인적공제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본인이 이혼하셨대요. 그래서 한 가족 한부모랑 이 부녀자랑 두 개가 다 공제되잖아요. 어떤 걸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별로 티내고 싶지 않으면 부녀자로 하시고 상관없으시면 한 가족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부모가 더 공제율이 높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랑 퇴직연금 IRP를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자, 기부금, 뭐 기타 원리금 주택 관련된 거, 그리고 그 밖에 소득공제는 우리가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개인연금저축, 뭐 소기업, 그 다음에 신용카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신용카드 많이 쓰죠. 이제 그러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소득량 있죠. 장가지 꺾은 그 고구마, 걔가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걔를 아까 100g당 500원, 아니 100g당 500원이었나요? 500g당 1,000원이었나? 어쨌든 그거를 세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얘는 많이 쓴 놈이 많이 낸다 그랬죠? 세율이 달라요. 자, 그걸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이 산출세액 자체를 깎아주는 거를 세액공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액공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결정세액이 나온다. 여러분 연말정산에서 중간정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그 문구 오면 뭐 써줘야 돼요? 결정세액 써줘야 돼요? 차감징수세액 써줘야 돼요? 결정세액 써주시는 거예요. 결정세액. 많은 분들이 차감징수세액 써주시거든요. 아니에요. 왜일까요? 결정세액이 합해져갖고 그 사람이 실제 내야 될 돈이 나오는 거니까. 차감징수세액은 누가 줘요? 걔네 건 걔네가 줘요. 우리 건 우리가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세액을 넣고요. 거기다가 내가 이미 낸 돈 있죠? 그걸 빼주면 내가 이미 내준 돈을 낸 돈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날까요? 플러스가 날까요?
마이너스가 나겠죠. 왜? 결정세액에서 내야 될 돈에서 낸 돈을 빼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나면 내가 환급, 플러스가 나면 추징. 플러스 나면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속상한 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속상하냐면 연말정산에서 추징하는 거랑 그 다음에 주차 위반해서 딱지 떼는 게 있잖아. 7만 원씩 뗄 때 너무 속상해요. 자, 여러분 연말정산 사전 준비할 때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 원래 누가 써야 돼요? 근로자가 써야 돼. 근데 우리 어르신들 쓸 줄 알아요, 몰라요? 누가 써주죠? 내가 써요. 그죠? 근데 내가 쓸 때라도 꼭 받아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 받아야 될까요? 신고인에 대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분 이혼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 직장에서 직장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만 알아니까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내가 써주면 돼요. 내가 써주는데, 왜냐면 못 쓰니까 내가 써주는데 대신에 이거는 네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고인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근무인도 이렇게 써줘요. 자, 연말정산 세액 이렇게 계산하고요, 마무리합니다. 자, 원천세는 뭘까요, 여러분? 원천세는 우리 매달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굴까요? 날까요? 회사일까요? 왜 회사일까요, 여러분? 네. 내가 국가예요. 내가 한 놈한테 받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난 한 놈한테. 나는 회사가 틀리면 회사한테만 가산세를 내겠다는 거야. 그럼 회사에서 열심히 낼까요, 안 낼까요? 내겠죠? 회사에서 근데 주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 나한테 줘. 그러면 편해요, 안 편해요? 급여 뗄 때 세금을 떼고 주는 거예요. 그걸 원천징수라고 하는 겁니다. 원천징수.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헷갈리시는 게 연말정산에서 근데 토해내고 이런 거는 누가 토해내야 돼요? 내가 토해내는 거예요. 연말정산에서는. 자, 그리고 연천징수 일정토해는요 매달 하고요. 매달 10일 날 하고, 반기는 1월 10일과 7월 10일 날 하고, 우리 그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하는데 요때 뭐를 꼭 잊지 말고 내야 되죠? 지급 명세서. 지급 명세서 안 내면 가산세 붙는 거 아시죠? 저 아는 사람이 회계사 사무소에 일하는데 거기는 월급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회계사들은 1억 넘죠? 이분들 연말정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죠. 그래서 2억인가가 가산세가 나왔대요, 이분이. 왜냐하면 세액에 붙는 거예요, 가산세는. 세액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나마, 그래서 회사에서 1억 내주고 본인이 1억 내줬대요. 자, 반대로 이분은 새로 이제 우리 관리사무소 내 친구인데, 관리소 직원인데 입사를 했어요. 근데 얘네는 여태까지 한 번도 중도세사자 연말정산을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런데 그 회사는 중도세사자 연말정산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에 연말정산할 때 퇴사자거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줘야 되죠. 왜? 이미 했으니까. 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중으로 환급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친구가 돈을 토해냈어요. 네. 토해냈다는 게 세금을 냈다는 얘기죠. 자, 가산세는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세금에 붙는 거예요. 세금 자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수로 원천징수를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늦게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세금을 영원으로 신고하면 되겠죠. 그럼 가산세가 안 붙죠. 이거는 내가 가르쳐줬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미납세액에서 과소세액 납부에 가산세가 붙어서 원천징수 이해상 신고를 하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를 내야 되고, 원천징수 이해상한 신고서 안 했는데 또 납부를 했네? 그러면 가산세가 안 붙는다. 그 이유는 뭐다? 세금에 붙으니까. 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죠? 너 어떤 직원이 나한테 그래. 선생님, 우리는 원천징수 신고서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프로그램에서 급여를 안 하니까.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급여를 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자, 홈택스에서는요, 로그인해서 신고 납부하고, 세금 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정기신고 작성하고, 나머지 쭉쭉쭉 제출하고요.
신고서는 납부 기한 내에는 여러 번 눌러도 돼요. 최종께 적용되죠? 근데 납부 기한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신고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월 기간에 맞춰서 신고해야 되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난 연말정산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해서 하고 싶은데 연말정산 칸이 안 열려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언제만 열린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만 열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열리는 거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도 요즘은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죠? 자, 요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5분간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여러분 재직자 A01에는 재직자와 퇴직자의 급여를 모두 넣어야 한다. 맞다 O, 틀리다 X. X? 자, A01에는 재직자와 퇴직자의 급여를 다 넣어야 한다. X? O? O다. X다. O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중도퇴사라고 쓰여있는 거 있죠? 네. 난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 그치? 난 중도퇴사자니까 얘는 뭐를 넣는 거다?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넣는 거고요. 그 달에 발생한 급여는 모두 A01에 넣습니다. 근데 전화모에서는 한동안 이슈가 됐던 게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일부 비과세가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써있잖아. 여기에. 어디 써있지? 안 보이지? 요거는 내가 쓴 거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과세 미달하고 일부 비과세 포함. 이렇게 써있죠? 내가 맘대로 한 게 아니라. 자, 일부 비과세가 포함되는데 아까 제가 뭐 설명드렸죠? 야간수당 중에 경비 미화 210만 원 안 될 경우 3천만 원 전년도 안 될 경우 24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거 여기다 적는 거예요. 왜 여기다 적을까요? 연말정산에 적으니까 연말정산에 그거를 비과세 적어야 되는 항목에 적거든요. 또 뭐 될까요? 6세 이하의 육아수당 됩니다. 근데 대신에 뭐는 안 될까요?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을 더 넣는 거 아니에요. 예, 신고해야 되는 것과 신고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 퇴직금 넣으면 되고 기타 이자 소득. 그러면 선생님 여기 연말정산이라고 딱 되어 있는 건 뭘까요? 여기 연말정산이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얘는 3월 10일까지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하시는 난이에요. 얘가 아까 내가 열린다 그랬어요? 안 열린다 그랬어요? 기간에만 열려요. 자, 과세 미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직원이 며칠만 일해갖고 급여를 50만 원만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더라도 급여는 넣으라는 얘기예요. 세금 안 나온다고 급여 빼지 말라 이 얘기예요. 자, 일부 비과세는요. 총 지급란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일부를. 여기 크게 보일까? 안 되네. 자, 일부 비과세는요. 총 지급란에 일반적으로 과세만 넣잖아. 그죠? 그리고 비과세인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안 넣죠? 근데 그거 말고 식대 자가용 운전 지원금은 안 되고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의 비과세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6세 이하의 육아수당 걔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데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했고 이 원천징수 영수증 해야 되는데 이거 2개 다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2개 다 꼭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원천징수 영수증은요 여기에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 개인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사람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얘는 근로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을 모두 신고하지만 누가 주체예요? 회사가 주체죠? 근데 여기는 누가 주체예요? 개인이 주체예요. 개인이. 아까 전에 제가 비과세 쓰는 난 여기 있다 그랬죠? 보시면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가 적어야 하는 비과세라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일부 과세 미달되는
그 일부 비과세를 적는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는 원래 몇 번씩 내야 돼요? 한 번씩만 내야 돼요. 한 번씩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상황 신고서를 내고 퇴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달에 바로바로 냈다 그러면 연말에 3월 10일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두 번 내면 안 돼요. 얘도 두 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 모두 각각 한 번씩만 낸다 이거예요. 근데 안 내면 된다? 안 내면 불성실 가산세 붙는다. 예, 이겁니다. 그리고 얘는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이고 얘는 회사에 대한 모든 소득을 한다. 그리고 환급은 누구한테 해준다? 회사로. 회사에서 우리한테. 왜 회사로 해줄까요, 여러분? 왜 회사로 해줄까요? 걔네가 원천징수 의무자잖아요. 걔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낸 거죠? 자, 반성문을 글로 쓰면, 영어로 하면 글로벌. 세 발 낙지가 탈모가 오면 한 발 낙지.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예, 쉬고 10분간 쉬고 와서 3시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